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한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SK텔레콤이 정말 이례적으로 회사의 최고의 임원들이 나와서 완전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약 열흘 전에 SKT를 통해서 해커들이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보다 차원이 다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고객들의 유심 정보가 몽땅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렇게 통신사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힘을 인증하기 때문에 유심 정보가 탈취된다면 내 명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고 어떤 피해를 볼 수 있을지 대출이나 주식 판매 이런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정말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번 SK의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이 한 차례 더 극대노를 한 이유는 사건이 있었던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고지했는가? NO! 대국민 사과에서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했는가? NO! 단지 자사의 전 고객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하겠다는 정말 많이들 해준다, 그죠? 그런 유심칩 하나로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가 보여서 정말 열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한국에 SKT 이용 고객이 2200만 명, SK망을 이용하는 고객이 약 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유심은 고작해야 몇만 개 단위로 공급되고 있어서 이렇게 대리점에 가면 유심 없음, 또 수많은 고객들은 발만 동동 굴리면서 매일같이 아침에 오픈런을 하고 있다고 하죠. 아니 이게 진짜로 피해자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데 사실 이마저도 SKT 차원에서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갤럭시 핸드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가 SKT한테 야 너네들 빨리 고객들한테 유심 바꾸라고 해, 이거 엄청 큰 문제야 라고 내용 전달을 보냈기 때문에 부랴부랴 대처에 나섰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번 SKT 해킹 사건은 국민들의 원성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죠. 약 2년 전에 한국의 고용정보원에서 중국계 해커로 추정되는 해외 IP 28개로부터 한국의 24만 명이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는데 이런 정보들을 빼간 중국 해커들은 실시간으로 마약이나 각종 불법 영상들을 사고 파는 다크웹에서 고작 몇만원 수준으로 이런 한국인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진짜 심각한 건 이런 개인정보와 함께 이번에 SKT 해킹을 통해서 정보가 탈취된 유심 정보를 통해서 복제폰을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인증 문자, 인증 전화 오는 것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폰뱅킹, 주식, 공문서 모조리 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열받는 건 이런 거죠. 만약 이번 해킹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이 은행을 통해서 내가 신청하지도 않는 대출금이 나가게 되고 또 내 주식을 팔아서 돈을 그대로 이체해 나가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개인정보들을 허투루 관리해서 해킹당한 SKT에게 우리가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을까? 한국 국민이라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어도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들에 그쳤다는 사실을요. 지난 10년간만 하더라도 정말 유구한 전통이 있었죠. KT에서 2012년 8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재판을 통해 결정된 배상액이 1인당 10만원,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14년도에 CJ 헬로비전이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되었을 때도 이용자들에게 고작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 2016년에 인터파크가 103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을 때 피해자 1인당 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똑같은 SK 계열사죠. SK 커뮤니케이션스가 무려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피해자당 고작 1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부분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재판들의 결과를 다시 한번 놓고 정리해보니까 와, 정말 이게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맞나?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번 SKT 사건으로 재판 결과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징금 10억, 관계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매우 엄중한 법의 철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료 데이터 2기가, 그것도 90일 한정, 안 쓰면 다 사라져요 라는 후한 보상으로 보답을 하겠다. 와, 진짜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왠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아 소름 돋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SKT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크게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신시장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이권을 보장해준 과점적인 회사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아니 막말로 해외에서 통신사를 하겠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절대로 쉽게 허가가 나지 않는 업종이고요. 한번 통신 인프라를 쫙 깔고 나면 그 다음부터 크게 들어가는 돈 없이 비교적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쉬운 돈을 벌어가는 회사들일진데 개인정보도 이렇게 함부로 불린다? 열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죠.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이 되지도 않아서 SKT 가입자들이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몇천 명이 이른바 번호 이동,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기 시작했고요. 또 KT 측에서는 이런 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자신의 회사로 얼른 들어올 것을 판촉에 적극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 KT마저도 개인정보에 있어서 그렇게 안전한 회사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SKT 유심 정보 유출이 정말로 큰 문제로 번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개인 인증을 할 때 통신사 인증을 거치죠. 내 명의로 된 핸드폰에서 문자를 받거나 또 전화를 받았음을 인정하면 인터넷상에서도 나라는 사실이 굉장히 강하게 입증이 되는 수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개인의 지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죠. 그런데 사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영국에선 이런 통신사를 통한 개인 인증 서비스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그냥 자신의 운전면허증 번호, 여권 정보와 같은 신분증이나 혹은 그냥 원래 회원가입 때 처음 만들었던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 이메일 인증으로 거의 다 개인 인증을 끝낸다고 하죠.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흑우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은행이나 뭐 포털 이런 개인 웹사이트들은 해킹당한 일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개인 인증을 할 때 개인 인증을 허술하게 관리를 해? 라고 말이죠. 미국은 이용자들이 거쳐야 되는 본인 인증이 한국에 비교해서 약한 대신에 제3자의 해킹에 대한 대처에 대한 시스템이 한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은행사, 카드사, 보험사들은 실시간으로 해킹,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국의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들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큰 돈을 들여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걔네들이 착해서냐? 절대 아니죠. 제대로 된 제도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죠. 미국은 이렇게 전자상 거래로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손해나 또는 개인정보가 탈취가 될 때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그 정도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고요. 또 사업자들이 져야 되는 의무와 유사시의 처벌이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강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해킹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례로 2017년에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이퀴팩스가 해킹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털린 사건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유사한 사례로 판결이 1인당 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10만원의 배상 요구도 대부분 기각,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다면 와, 역시 미국의 클래스는 다르죠. 미국 정부가 해당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이 7억 달러,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액이 무려 하나로 9,50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배상 규모가 이 정도로 클 일인데 각 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SKT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상행위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전보다 은행 지점을 갈 일, 또 동사무소를 갈 일 훨씬 더 적어졌고요. 대부분의 우리의 큰 거래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유심정보 해킹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비용보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배상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시스템들을 방관하는 게 아닌가. 미국처럼 한번 일이 터졌을 때 다른 회사들 다 보라고 본보기로서 징벌적 배상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들이고 번거롭고 귀찮음을 감수해야 되는 건 수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